일부 우울증이란 무엇인가?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이 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뿐인데 이미 하루를 다 써버린 것 같은 느낌. 몸은 침대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지쳐있는 상태. 숨을 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몇 주, 몇 달 이어지면 사람은 결국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내가 이상해진 걸까? 예전에 나는 어디로 간 걸까? 겉으로 보이는 나는 여전히 일상을 살아간다. 밥을 먹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웃어야 할 때 웃는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과 함께 다시 한번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혼자가 된다. 아프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멀쩡해 보이고 괜찮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울증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고 체온계로 재도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다. 우울증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많은 오해를 받는지, 왜 스스로를 더 괴롭게 만드는지, 이 영상이 끝날 즈음 당신은 적어도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울증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마음이 약해서 버티지 못한 결과도 아니다.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상태다. 오늘 이 영상은 우울증을 무겁게 다루지 않는다. 겁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다.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두려움은 스스로를 공격하게 만든다. 이해는 그 공격을 멈추게 한다. 그래서 이해는 회복의 시작이다. 우울증은 슬픔과 다르다. 슬픔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누군가를 잃었거나 관계가 끝났거나 기대했던 일이 무너졌을 때 찾아온다. 슬픔은 아프지만 흐른다. 울고 나면 조금 가벼워지고 시간이 지나면 기억의 색이 옅어진다. 물론 상처는 남을 수 있다. 하지만 감정의 중심은 다시 움직인다. 우울증은 다르다. 우울증은 흐르지 않는다. 멈춰있는 상태에 가깝다.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시작될 수 있고 사건이 해결되어도 끝나지 않는다. 좋은 소식을 들어도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다. 웃고 있는 얼굴 뒤에서 공허함이 계속 남아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나는 슬픈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지? 바로 이 지점에서 우울증은 오해를 받기 시작한다. 우울증은 기분의 문제가 아니다.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울증은 뇌의 상태다. 뇌는 생각을 만드는 기관이자 감정을 조절하는 기관이다. 의욕과 집중력과 수면을 관리한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보이지 않는 모든 기능을 담당한다. 우울증 상태의 뇌는 이 기능들이 균형을 잃는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느려지고 의욕을 담당하는 회로는 둔해진다. 부정적인 정보에는 과도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마음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씻는 것도 버겁고 사소한 선택 하나에도 에너지가 소모된다. 우울증이 있으면 수면이 흔들리기 쉽다. 잠이 너무 많아지거나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자주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한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게으름 때문도 아니다. 수면을 조절하는 뇌의 리듬이 깨져 있기 때문이다. 식욕도 마찬가지다.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고 반대로 계속 무언가를 찾게 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금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집중력도 떨어진다. 문장을 읽다가 앞에서 읽은 내용을 바로 잊어버린다. 영상 하나를 틀어놓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멍해진다. 이때 사람들은 스스로를 탓한다.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왜 이렇게 멍청해졌지? 하지만 이건 역시 뇌의 에너지 분배 문제다. 과학적으로도 우울증은
뇌 안의 신경 전달 과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뇌 속에서는 수많은 신호들이 오간다. 이 신호들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일상을 무리 없이 살아간다. 우울증 상태에서는 이 신호의 흐름이 둔해지거나 특정 방향으로만 치우친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극이 들어와도 뇌가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칭찬을 들어도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위로의 말을 들어도 잠깐은 괜찮은 것 같다가 금방 다시 가라앉는다. 이건 당신이 냉정해서도 감동을 느낄 줄 몰라서도 아니다. 뇌가 그 신호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울증은 생각이 만들어낸 병이 아니다. 물론 생각은 영향을 준다. 하지만 출발점은 생각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들이 현실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들은 이미 지쳐있는 뇌에게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우울증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인식의 왜곡이다. 자신을 과하게 비난한다. 작은 실수 하나를 크게 확대한다.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떠올린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장면, 같은 말, 같은 후회가 계속 반복된다. 미래에 대한 그림도 바뀐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까지 이미 실패한 것처럼 느껴진다. 아무 일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건 역시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우울증 상태의 뇌는 위험과 부정에 더 민감해진다. 생존을 위해 경고등을 계속 켜두는 상태와 비슷하다. 그래서 별일 아닌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된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점점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 나는 정말 우울증일까? 아니면 그냥 힘든 걸까?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다. 그리고 정답은 간단하지 않다. 중요한 건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 단어는 당신을 규정하기 위한 낙인이 아니다. 지금 뇌와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언어다. 감기에 걸렸을 때 몸이 약하다고 말하지 않듯 우울증도 사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뇌도 몸의 일부다. 몸이 아프면 돌봄이 필요하듯 뇌가 지쳤을 때도 돌봄이 필요하다. 우울증을 이해하는 순간 가장 큰 변화는 이것이다. 스스로를 공격하는 힘이 줄어든다.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겠지? 왜 이렇게 의지가 없지? 왜 이렇게 나약하지? 이 질문들이 조금씩 힘을 잃는다. 대신 이런 질문이 생긴다. 지금 내 뇌는 어떤 상태일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지치게 만들었을까? 이 질문은 자신을 처벌하는 질문이 아니다. 자신을 이해하려는 질문이다. 이해는 방향을 바꾼다. 우울증을 이해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적이 되는 것을 멈추는 일이다. 자신과 싸우지 않게 되는 것. 이것만으로도 에너지는 아주 조금 돌아온다. 이 영상이 지금 당신에게 모든 답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전하고 싶다. 지금의 당신은 이상하지 않다. 망가진 것도 아니다. 당신의 뇌와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버텨왔을 뿐이다. 우울증은 끝이 아니라 상태다. 그리고 상태는 변할 수 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도 충분하다. 당신이 느끼는 이 무거움에는 이름이 있고 설명이 가능하고 이해받을 가치가 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이해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2부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인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래 힘든 걸까? 특별히 큰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은 기억도 없는데 마음은 계속 가라앉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인을 찾으려 애쓴다. 뭔가 하나쯤은 있어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울증의 원인은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덜 괴롭히게 된다. 우울증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의지나 성격처럼 한 가지로 정리되지 않는다. 우울증은 여러 요소가 겹쳐서 만들어진다. 마치 여러 개의 실이 엉켜 하나의 매듭이 되는 것처럼 이 매듭은 사람마다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뇌와 신경계의 영향이다. 우울증은 뇌의 화학적 균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뇌에서는 감정과 의욕을 조절하는 신호들이 끊임없이 오간다. 이 신호들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이 균형이 무너지면 기분이 아니라 상태가 변한다. 기쁨을 느끼는 회로는 둔해지고 불안과 부정을 감지하는 회로는 더 예민해진다. 그래서 별일 아닌 일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좋은 일이 와도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 변화는 의지로 바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상태는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 두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힘든 일이 아니다. 스트레스는 뇌와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이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될 때다. 쉬지 못한 채 계속 버텨야 했던 시간, 참아야 했던 감정, 말하지 못했던 생각들, 이것들이 쌓이면 뇌는 위험 신호를 계속 켜둔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에너지는 점점 고갈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지쳐있는 상태가 된다. 이때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지? 하지만 약해진 것이 아니다. 너무 오래 강했을 뿐이다. 세 번째 원인은 어릴 때부터 형성된 감정 처리 방식이다. 어떤 사람은 감정을 표현해도 안전했던 환경에서 자랐다. 어떤 사람은 참는 것이 당연했던 환경에서 자랐다. 슬퍼도 웃어야 했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해야 했던 시간들. 이 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뇌의 반응 방식에 영향을 준다.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면 안에서는 계속 쌓인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우울증일 수 있다. 네 번째 원인은 삶의 방향과 관련되어 있다. 원하지 않는 삶을 오래 살아온 경우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 하지만 선택한 것처럼 살아야 했던 시간, 해야 한다는 말 속에서 원한다는 감정이 사라진 상태. 이때 마음은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잃는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싫은지 느끼는 능력 자체가 둔해진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울은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다섯 번째 원인은 상실이다. 상실은 사람만 잃는 것이 아니다. 관계의 상실, 기회의 상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상실. 이 상실들이 제대로 애도되지 못하면 마음은 그 자리에 멈춘다. 겉으로는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은 여전히 그 지점에 서 있다. 이때 우울은 멈춰있는 마음의 신호일 수 있다. 여섯 번째 원인은 우울증에 대한 오해다. 우울하면 안 된다는 생각, 힘들어하면 안 된다는 믿음. 이 믿음은 우울을 더 깊게 만든다. 우울을 느끼는 순간 자신을 비난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럴 자격이 없어. 나는 이 정도로 힘들면 안 돼. 이 생각은 우울 위에 죄책감을 더한다. 그리고 상태는 더 복잡해진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 우울증의 원인은 한 가지로 딱 떨어지지 않는다. 유전적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환경적 요인이 클 수도 있다. 스트레스와 상실이 겹쳤을 수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작은 상처들이 쌓였을 수도 있다. 그래서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이 틀린 것이 아니다. 원인을 모른다고 해서 회복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우울증은 누적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쌓인 결과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무시하며 계속 버텨왔다는 점이다. 우울증은 당신을 망치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혼자 감당해왔다는 신호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왜 내가 이런지 끝없이 캐묻는 대신 아,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가능해진다.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자책을 멈추기 위한 과정이다. 누군가를 탓하기 위해서도 자신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저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한 것이다. 우울증의 원인을 안다는 것은 과거를 신문하는 일이 아니다. 지금의 나를 조금 더 이해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이해는 회복을 향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이유 없이 무너진 것이 아니다. 당신의 우울에는 분명한 맥락이 있다. 아직 다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이유 없이 약해진 사람이 아니다. 너무 많은 것을 혼자서 견뎌온 사람이다. 이 사실을 오늘은 여기까지만 기억해도 충분하다. 3부 우울증 치료 방법. 이상하게도 우울증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이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낫나요? 이 질문 속에는 조급함도 있고 희망도 있고 지친 마음도 함께 들어있다. 당장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는 감각. 이제 우울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거창한 기적이나 단번에 해결되는 해답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지나온 길에 대한 이야기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해야 한다. 우울증의 치료는 한 가지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우울증 치료는 맞춤에 가깝다. 그래서 비교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 나는 왜 저렇게 빨리 낫지 못할까? 나는 왜 아직도 힘들까? 이 질문은 회복을 앞당기지 않는다. 우울증 치료의 첫 번째는 치료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우울증은 의지로 버티는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고 회복하는 과정이다. 감기처럼 약을 먹고 하루 이틀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가장 많이 알려진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다. 약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약에 의존하게 되지 않을까? 평생 먹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더 약해지는 건 아닐까? 이 걱정은 아주 자연스럽다. 하지만 약물 치료의 목적은 사람을 무디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약의 역할은 무너진 뇌의 균형을 잠시 도와주는 것이다. 우울증 상태의 뇌는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 약은 이 에너지 흐름을 조금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상태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이 가능해진다. 잠을 조금 더 잘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날 힘이 아주 조금 생기고 생각의 속도가 완전히 멈추지 않게 된다. 이 작은 변화가 치료의 출발점이 된다. 약은 당신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당신이 다시 살아볼 수 있도록 바닥을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약을 먹는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지금의 나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다. 두 번째 치료 방법은 상담 치료다. 상담이라고 하면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아니냐고 느끼는 사람도 많다. 실제로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상담의 핵심은 위로가 아니다. 상담의 핵심은 자신도 몰랐던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우울증 상태에서는 생각이 특정 방향으로만 흐른다. 나는 항상 부족하다. 결국 나는 실패한다. 앞으로도 나아질 리 없다. 이 생각들은 너무 익숙해져서 사실처럼 느껴진다. 상담은 이 자동 반응을 천천히 멈추게 한다. 왜 항상 나만 비난하는지, 왜 쉬는 것을 죄책감으로 느끼는지, 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지, 이 질문들을 안전한 공간에서 다뤄보는 과정이다. 상담은 답을 주기보다는 시야를 넓힌다. 지금까지 하나로만 보이던 길이 사실은 여러 갈래였다는 것을 조금씩 보게 한다. 세 번째 치료는 생활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건 너무 단순해서
치료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울증 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우울증은 리듬을 무너뜨린다.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 이 리듬이 무너지면 뇌는 더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치료는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고정점을 만드는 데서 시작한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보려고 하는 것, 아침 햇빛을 잠깐이라도 보는 것, 하루 한 끼는 정해진 시간에 먹어보는 것, 이것은 의지를 시험하는 일이 아니다. 뇌에게 예측 가능한 신호를 주는 것이다. 뇌는 안정적인 반복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다. 네 번째는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연습이다. 우울증이 가장 깊어질 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해진다. 이 정도도 못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야? 이 말들은 상처를 치료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든다. 치료 과정에서는 이 태도를 조금씩 바꾸는 연습이 필요하다. 못한 것보다 한 것을 보는 연습, 완벽보다 지속을 선택하는 연습, 오늘 아무것도 못했다면 그래도 살아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연습, 이건 자기 합리화가 아니다.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태도다. 다섯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다. 우울증은 사람을 고립시킨다.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이해받지 못할 것 같고, 괜히 짐이 될 것 같다는 생각. 하지만 회복에는 연결이 필요하다. 완벽한 공감이 아니어도 된다. 해결책이 없어도 된다. 그냥 지금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뇌는 덜 긴장한다. 중요한 건 치료는 직선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좋아졌다가 다시 가라앉을 수도 있다. 괜찮아진 것 같다가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다. 이건 실패가 아니다. 우울증 치료는 파도처럼 움직인다.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흔들리고, 그럼에도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앞으로 간다. 그래서 다시 힘들어졌다고 해서 처음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이미 이전과는 다른 위치에 있다. 우울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속도를 정하지 않는 것이다. 언제까지 나아져야 한다는 기준은 회복을 방해한다. 지금의 속도는 당신에게 맞는 속도다. 치료는 빨리 끝내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돌보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쳐도 괜찮고, 멈춰도 괜찮고,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다. 치료는 강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무리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우울증을 치료한다는 것은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나를 기준으로 다시 살아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회복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아주 느릴지라도, 아주 작을지라도 그 방향은 분명히 맞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도 충분하다. 우울증은 치료할 수 있다. 그리고 치료는 당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숨쉬게 만드는 과정이다. 오늘 여기까지 잘 버텨왔다. 4부 우울증 극복 실천법. 어떤 날은 우울증을 극복하겠다는 말 자체가 너무 멀게 느껴진다. 극복이라는 단어가 산을 하나 더 넘으라는 말처럼 들릴 때도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극복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버티는 이야기, 유지하는 이야기, 조금 덜 무너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에게 일상은 전투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씻는 것, 밖에 나가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모두가 결심이 필요한 일이 된다. 그래서 우울증 극복을 위한 생활 방법은 대단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루를 줄이는 것이다. 우울증 상태에서 하루는 너무 길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버텨야 할 시간이 끝없이 이어진다. 그래서 하루를 견디려 하지 말고 하루를 나눈다. 아침까지만,
점심까지만, 저녁까지만, 오늘 하루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까지만. 이렇게 시간을 잘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는 덜 압박을 느낀다. 다음은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기분이 좋아지면 움직이겠다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울증에서는 움직임이 먼저다. 산책이 아니어도 된다. 운동이 아니어도 된다. 방 안을 한 바퀴 도는 것, 창문을 여는 것, 물 한 컵을 가지러 가는 것. 이 작은 움직임은 뇌에게 신호를 보낸다. 나는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고. 이 신호는 아주 미약하지만 반복되면 분명한 차이를 만든다. 세 번째는 햇빛을 보는 것이다. 햇빛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리듬을 맞추는 신호다. 아침이나 낮에 몇 분이라도 빛을 눈으로 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수면 리듬과 에너지 흐름은 조금씩 안정된다. 네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쓰는 말이다. 우울증은 머릿속 독백이 가장 가혹해지는 상태다. 못한다. 늦었다. 의미 없다. 이 말들은 사실이 아니라 증상의 일부다. 그래서 극복을 위해서는 이 말을 없애려 하지 말고 다른 말을 하나 더 얻는다. 못해도 괜찮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지금은 회복 중이다. 이 말들이 당장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다른 언어를 뇌에 들려주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완벽을 내려놓는 연습이다. 우울증에서 완벽은 회복의 적이다. 예전처럼 해야 한다.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 이 기준은 현재의 나를 계속 실패자로 만든다. 그래서 기준을 바꾼다. 잘하는 것보다 중단하지 않는 것,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하는 것. 이 기준은 회복을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여섯 번째는 감정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우울한 감정이 올라올 때 또 시작이네. 왜 또 이래? 이 반응은 감정을 더 키운다. 대신 이렇게 말해본다. 아, 지금 이 감정이 올라왔구나. 오늘은 이런 날이구나.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존재를 허락하는 것. 이 태도는 감정의 파도를 조금 더 빨리 지나가게 한다. 일곱 번째는 연결을 완전히 끊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 영상 하나, 음악 하나, 글 한 줄, 세상과 이어져 있다는 감각을 완전히 놓지 않는 것. 이 감각은 고립을 막아주는 안전선이다. 여덟 번째는 비교를 멈추는 것이다. 우울증에서 비교는 항상 자신을 아래에 놓는다.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지만 비교는 조건을 지우고 결과만 본다. 보이지 않는 맥락을 전부 지워버린다. 그래서 비교가 올라올 때 이렇게 바꿔본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을 가고 나는 지금 회복의 길 위에 있다. 이 문장은 자신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아홉 번째는 기록이다. 거창한 일기가 아니다. 오늘 잠은 어땠는지, 오늘 조금이라도 괜찮았던 순간,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이 짧은 기록은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게 만든다. 우울증에서는 모든 날이 똑같이 힘들게 느껴진다. 기록은 미세한 차이를 보이게 한다. 그리고 이 차이는 회복의 흔적이 된다. 열 번째는 도움을 받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약을 먹는 것, 쉬는 것, 기대는 것. 이건 약함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에 맞는 선택이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방법을 쓰는 것. 이게 바로 현실적인 극복이다. 우울증 극복은 완전히 괜찮아지는 순간을 기다리는 일이 아니다. 덜 아픈 날을 늘려가는 과정이다. 덜 무너지는 하루, 덜 자책하는 순간, 덜 혼자인 느낌. 이것들이 쌓여 어느 순간 돌아보면 조금 다른 위치에 서 있게 된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우울증을 겪는 동안에도 삶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신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느리게
자신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 오늘 아무것도 못했다고 느껴져도 숨을 쉬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의미가 있다. 우울증 극복은 영웅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고 스스로만 아는 싸움이다. 그래서 더 가치 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일상 속에서 회복을 연습하고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느려도, 흔들려도 그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낸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겨도 된다. 5구 우울증이 있을 때 사람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 어떤 날은 사람이 더 힘들다. 증상보다 관계가 더 아프다. 몸과 마음이 이미 지쳐 있는데 사람 앞에서 또 설명해야 할 때, 괜찮은 척해야 할 때, 이해받지 못할까봐 말조차 삼켜야 할 때. 그래서 우울증을 겪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 선이 무너졌을 때다. 사람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이야기도 아니다. 우울증이 있을 때 사람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에 대한 이야기다. 이 선은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선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선이다. 우울증 상태에서는 관계의 기준이 쉽게 흐려진다. 지금의 나는 약하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 하지 않을까? 괜히 예민한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반복되면 상처는 더 깊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켜야 할 선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권리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자주 설명을 요구받는다. 왜 그런지, 언제부터 그런지,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모든 질문에 대답할 의무는 없다. 설명은 치료가 아니다. 설명은 때로는 에너지 소모다. 지금 설명할 힘이 없다면 그건 충분한 이유다. 모든 사람에게 내 상태를 납득시키려 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로 지켜야 할 선은 조언을 거절할 권리다. 우울증을 겪으면 사람들은 해결책을 건넨다. 운동해봐. 생각을 바꿔봐. 너무 집에만 있지 마. 이 말들이 아기에서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도움과 부담은 다를 수 있다. 지금의 나에게 그 조언이 짐이라면 거절해도 된다. 고맙지만 지금은 그 이야기가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도 된다. 세 번째로 지켜야 할 선은 괜찮은 척하지 않을 자유다. 우울증 상태에서는 괜찮은 척이 습관이 된다. 상대가 걱정할까봐, 분위기가 무거워질까봐. 하지만 괜찮은 척은 잠깐의 편안함을 주고 긴 고립을 남긴다. 지금은 힘들다고 솔직히 말해도 된다. 그 말이 상대를 떠나게 한다면 그 관계는 지금의 나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된 것이다. 네 번째로 지켜야 할 선은 비교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우울증이 있으면 이런 말을 듣게 된다. 누구는 더 힘든데도 잘 지낸다. 너보다 힘든 사람도 많다. 이 말은 사실처럼 들리지만 치유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통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누군가 더 아프다고 해서 내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그 대화는 중단해도 된다. 다섯 번째로 지켜야 할 선은 회복 속도를 침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제 좀 나아진 거 아니야? 이 질문들은 조급함에서 나온다. 하지만 회복에는 정해진 속도가 없다. 지금의 속도가 지금의 나에게 맞는 속도다. 누군가의 기준으로 회복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여섯 번째로 지켜야 할 선은 관계의 거리 조절이다. 모든 사람과 같은 거리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지금의 나에게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과 조금 멀어져도 된다. 이건 도망이 아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관계 밀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연락이 줄어들어도, 만남이 뜸해져도 그건 실패가 아니다.
회복 중인 사람이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7번째로 지켜야 할 선은 나를 평가하는 대화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런 말들은 치유가 아니라 판단이다. 지금은 평가보다 안정이 필요한 시기다. 분석당하는 자리에 계속 머물 필요는 없다. 8번째로 지켜야 할 선은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우울증이 있을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재편된다. 이건 나쁜 일이 아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는 관계는 잠시 멀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나아진 후 다시 이어질 수도 있다.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9번째로 지켜야 할 선은 나를 구해줄 사람을 찾지 않는 것이다. 우울증이 깊어질수록 누군가가 나를 끌어내주길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 하지만 그 역할을 한 사람에게 맡기면 관계는 무너진다. 도움은 여러 방향에서 조금씩 받는 것이 좋다. 전문가, 일상, 작은 연결. 이 균형은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10번째로 지켜야 할 선은 나를 지키는 선택을 미안해하지 않는 것이다. 거절, 거리, 침묵. 이것들은 무례가 아니다. 회복 중인 사람에게는 필요한 보호다. 우울증이 있을 때 사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안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에게 안전한 관계,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거리,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이것들이 회복을 지탱한다.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지 않아도 된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남아도 충분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 우울증이 있을 때 관계를 지키는 것은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다. 이 선은 벽이 아니다. 회복을 위한 울타리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이 사람 관계에서 조금 숨막혔다면 오늘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해도 충분하다. 나는 지금 지켜져야 할 상태에 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 선을 지키는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고 있는 사람이다. 오늘도 여기까지 잘 해냈다.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들었다는 건 당신이 이미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완전히 괜찮아지지 않았어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어도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고, 알아보려고 했고, 버티는 쪽을 선택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울증은 사람을 조용히 고립시킨다. 말을 줄이고, 연결을 끊고, 자기 자신과도 멀어지게 만든다. 그런데 당신은 이 영상을 통해 다시 연결을 시도했다. 나와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과. 이 시리즈에서 완벽한 해답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울증은 당신의 성격이 아니고 당신의 실패도 아니며 당신의 전부는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이다. 당신은 아픈 상태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지 망가진 사람이 아니다. 회복은 조용히 진행된다. 눈에 띄지 않게, 아주 느리게. 그래서 스스로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은 이미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자기 비난을 조금 늦추고, 쉬어야 할 때를 조금 더 인정하고, 도움을 조금 덜 두려워하고. 그 변화들은 분명히 쌓이고 있다. 앞으로도 흔들리는 날은 올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들은 말 중 하나만 기억해도 된다. 지금의 상태는 나의 전부가 아니다. 오늘의 마음은 오늘의 마음일 뿐이다. 그리고 이 밤을 혼자서만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이 채널은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는다. 괜찮아질 때까지 참으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조금 덜 미워하도록 옆에 남아있으려고 한다. 오늘도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버텨왔다. 그리고 내일을 다시 판단해도 늦지 않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충분하다.